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손해평가사 이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손해평가사 2차 시험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인 가축재보험 두 번째 시간으로 구체적으로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죠. 한우 유구 젖소는 생후 15일령 이상 13배 미만 가입 가능했고 포괄 가입, 종모도 마찬가지인데 개별 가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돼지 경우에는 제한은 없지만 이제 포괄 가입이고 종모든 종비든 아빠 돼지, 엄마 돼지, 비육돈, 육성돈, 자돈. 그리고 15일령 미만은 이제 인수 제한이 되겠고요. 2회 이상 질병 사고가 나도 이제 인수 제한이 되겠습니다. 돼지의 경우에 그렇죠. 왜냐하면 질병이 특약이었기 때문에 특약 가입을 안 받아주는 거죠. 다른 거는 이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인수 제한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자, 축종별로 이제 더 살펴보면 가금의 경우에 그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의 관상조, 칠면조 이게 7가지인가요? 네. 그리고 닭의 이제 종계, 육계, 산란계 이런 종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슴양 같이 다니는데 생후 2개월 이상부터 해서 15세 미만까지 포괄 가입이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소리, 꿀벌, 토끼, 옥꿀토라고 하는 건데 꿀벌의 경우에 양봉, 한봉, 그다음에 질병 특약에서 낭충후, 봉화부패병, 부젖병이 보장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상하는 손해에서 자연재해는 모든 축종에 다 공통적으로 보상을 했고, 그다음에 전기적 화재에 대해서도 보상을 했고, 그다음에 가로축으로 보면 소 마리에 같이 갑니다. 모든 지금 여기 나열된 것들을 다 보상을 했고, 사슴양도 마찬가지인데 부상 긴급 도축이 특약이긴 하지만 자동으로 가입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폭염의 경우에는 이제 돼지 가금의 경우에는 돼지 경우에 이제 그 특약인데 가금의 경우에는 이제 부보장 특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경우에는 돼지와 꿀벌의 경우에 이제 특약으로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상 긴급 도축은 이렇게 소, 말하고 사슴양이 같이 다닌다고 그랬죠. 그래서 긴급 도축 사유에 이제 3가지 있는 거 뒷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적 장치 위험은 폭염과 관계돼 가지고 전기적 장치 위험을 가입을 해야 폭염이 가입할 수 있는 이제 돼지 같은 경우에 그런 사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금 폭염 보장 특약 있었고 사슴양 설명을 드렸고 낭충, 봉화부패병과 부젖병. 그럼 긴급 도축 사유에 부상, 난산, 산용마비는 이 축종 3가지 소말, 사슴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긴급 도축 사유가 되겠고, 급성 고창증과 유량 감소는 소에 한정돼서인데 유량 감소는 그 젖소의 경우에 이제 해당됐었죠. 그리고 산통, 실명, 불임은 이제 말의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산식을 우리가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보험 가액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 적용 가격을 곱해서 구한다. 그리고 손해액은 마찬가지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서 폐사한 피해를 입은 보험 목적물의 수량 곱하기 적용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때 적용 가격은 보험 사고 발생 때와 곳에서의 시장 가격 또는 고시 가격을 참고를 해서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목적물 손해보험금하고 이 잔존물 처리 비용을 비롯한 비용 손해가 이렇게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부 보험이면 비례 보상을 하고 거기에 비례 보상을 한 다음에 자기 부담금을 차감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초과보험일 경우에 당연히 뭐 비례 보상할 필요는 없고 다만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액에는 그 보험 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이 있다면 이용물 처분액을 뺀 금액이 순 손해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존물 처리 비용은 손해액이 10% 범위인데 기본적으로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비례 보상을 하고 자기 부담 비율을 적용하는 것도 목적물 손해보험금하고 같은데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거의 합이 보험 가입 금액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존물 처리 비용은 이제 두 가지, 손해액이 10%, 그다음에 목적물 손해보험금하고 잔존물 처리 비용하고 합해서 보험 가입 금액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축종의 모든 그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시험에도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손해평가사가 현재 손해평가에 임하고 있는 소의 그 손해평가 방법, 그 다음에 보험금 산정 방법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가 한우, 유구, 젖소 이 세 가지가 있었죠. 이 세 가지의 산정 방법이 약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산정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고 예시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한우입니다. 한우는 그 원령이 있는데요. 사고 난 시점까지의 그 원령을 일단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원령이 중요한 이유는 원령이 몇 원령이냐에 따라서 이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보험 그걸 할 때 산정을 할 때 보험 목적물의 수량을 이렇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죠. 이 보험 목적물의 수량이 사실은 몇 원령이냐에 따라서 이 표준 중량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몇 원령이냐 그래서 중요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요 먼저 표를 볼까요? 발육 표준표인데요. 그러니까 표준적인 원령에 따른 그 중량을 미리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보시면 한우, 수컷, 암컷, 유구 이렇게 세 가지로 뭐 숫자가 좀 작아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요. 이 세 가지로 나뉘어 있고요. 수컷의 경우에는 25원령, 25개월, 약 2년치까지 돼 있고 25원령 되면 수컷이 655kg가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컷이 굉장히 빨리 크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암컷은 40개월이 470kg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2분의 1 정도 조금 더 나가는 거네요. 지금 25개월, 같은 25개월인데 수컷은 655kg, 암컷은 380kg이 나가는 걸로 지금 발육 표준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0개월이 맥시멈인데 470kg입니다. 만약에 어떤 소가 사고가 났는데 이 원령을 따져보니까 수컷이 25개월 넘더라, 30개월, 40개월 되더라. 그러면 맥시멈 655kg으로 잡아줍니다. 암컷의 경우에는 40kg이 넘으면, 그러니까 40원령이 넘으면 470kg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안쪽일 경우는 이 표에 따라서 예를 들면 16개월 된 암컷은 310kg 나가는 걸로 그렇게 그 평가를 해줍니다. 자, 이게 그 발육 표준표가 되겠고요. 다시 돌아가서 원령은 어떻게 산출하느냐? 출생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만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출생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개월수로 따져서 만 몇 개월인가를 따집니다. 그때 월 미만 일수가 있으면 그것은 무시합니다. 예를 들면 2019년 7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소가. 그런데 2020년 8월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1년 몇 개월이 되겠죠. 그러니까 12개월 며칠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12개월령이 됩니다. 만약에 9월에 사고 났다 그러면 이건 13개월 며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13개월이 됩니다. 원령은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산정한 원령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방법이 나뉘는데요. 일단 1원령 가액, 그러니까 송아지가 되겠죠.
한 달이 지나서 두 달이 되기 전 그런 송아지입니다. 그 송아지는 그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이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월에 만약에 지금 7월이라면 6월, 5월이 되겠습니다.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의 송아지 가격의 50%를 그 보험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죠. 15일 이상이면 가입 가능한데 그러면 한 달 미만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것은 한 달로 쳐줍니다. 자, 그러면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 송아지 가격 한번 그 표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월별 산지 가격 동향이라고 해서 농협축산정보센터에 여기 위에 URL 주소가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가 있는데 여기 쳐서 들어가면 농협축산정보센터라고 있고 여기에 그 각 월별 전월, 전전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월 초에 들어가면 전월 거가 그 집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월로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월 초에 사고가 나서 만약에 전월 거로 하자 그랬는데 전월 거가 공시가 안 돼 있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전월 거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7월이라면 6월, 5월 거까지 지금 6월 거까지 공시가 돼 있고요. 대신에 살펴볼 거는 5월 거를 기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 좀 가려졌는데 한우가 지금 암컷, 수컷으로 따로따로 돼 있고요. 지금 맨 왼쪽 칸에 송아지 4월, 5월령의 암컷, 수컷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암컷 가격이 4월 달에 301만 원이었네요. 수컷 가격은 333만 2천 원이었습니다. 자, 그 옆에는 6월, 7월령 가격이 따로 있고 송아지. 그 다음에 350kg짜리 암컷, 수컷 가격이 있고 600kg짜리 암컷, 수컷이 가격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가지고 보험 가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세요. 자, 1월령 가액은 전전월 산지 평균 송아지 가격의 50%니까 아까 본 301만 원에 그건 4월 달이었으니까 5월 달 전전월이니까 지금 7월이라면 5월 달에 전국 산지 평균 송아지 가격의 반 50%를 보험 가액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령 가액부터 6월령 가액까지는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의 송아지 가격 50%가 아니고 송아지 가격을 그대로 다 쳐줍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죽었다. 그러면 2월령까지 50%를 해줍니다. 질병이 아니고 다른 사고로 인해서 죽었으면 2월령부터 6월령까지는 송아지 가격 그대로 쳐주는데 질병으로 죽었으면 1월령 마찬가지. 1월령은 사실은 한 달 이내 그 질병으로 폐사하면 면책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해당이 안 되겠죠. 질병으로 죽었으면. 근데 이제 2월령 가액은 송아지 가격의 반을 쳐줍니다. 이때 또 하나 그러면 아까 그 표에서 4, 5월령까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6, 7월령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월령이면 그 월령 거를 찾아서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1월, 2월, 3월령은 뭘로 쓰는 게 써야 될까요?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 업무방법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합리적인 추론을 하자면 그 4, 5월령 제일 어린 거를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5월령에 4, 5월령의 암컷이 가격이 0으로 나와 있네요. 집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6, 7월령 송아지 가격 암컷 348만 3천 원에 2분의 1을 기준 가격으로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또 올라가서요. 2월령에서 6월령까지는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어려움 없이 표만 보고서 산정을 하는 거니까요. 자, 가액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7월령부터는 어떻게 구하느냐? 7월령부터는 조금 좀 산식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암컷은 아까 표에 발육 표준표에 보면 암컷은 25개월령까지 있고 수컷은 25개월령, 암컷은 40개월령까지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표 여기 보시면 한우를 지금 우리가 한우 보고 있는 거니까요.
수컷이 25개월, 암컷이 40개월인데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령 계산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655kg 수컷, 암컷은 470kg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무게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체중. 그 다음에 킬로그램당 가격은 일단 25개월보다 크면은 655kg으로 하고 체중은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킬로그램당 가격은 아까 표에 이 농협축산정보센터 표에 보면 350kg짜리하고 600kg짜리를 공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전월 킬로그램당 가격은 350kg짜리의 단위 무게당 가격하고 600kg짜리의 산지평균 가격 단위 킬로그램당 가격을 두 개를 내서 그 중에 큰 거를 적용을 해줍니다. 가격은. 자, 그러면 다 됐죠. 원령 체중은 해당되는 원령 발육표준치가 있으면 그거 체중을 하고 가격은 두 개 중에 큰 거를 적용을 해서 킬로그램당 가격을 적용을 해서 곱하면 가액이 됩니다. 다만 25개월 수컷의 경우 25개월, 암컷의 경우 40개월을 초과하면 그냥 맥시멈 655, 470kg을 적용을 해준다. 자, 그럼 뭐 다 어려움 없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 표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350kg짜리하고 600kg짜리의 단위 무게당 단가를 먼저 구해 놔야 되겠죠. 그래야 뭐 문제가 예시 문제에서 쓸 테니까요. 자, 386만 4천 원이 5월달 전전월 350kg짜리 암컷 가격입니다. 그러면 386만 4천 원을 350kg으로 나누면 킬로그램당 가격이 나오겠죠. 저걸 나눠보니까 11,040원이 나왔습니다. 1kg에 11,040원에 지금 월별 산지 가격이 이렇게 평균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반면 600kg짜리 암컷을 다시 또 계산을 해보니까 5월달 전월 걸 계산해 보니까 601만 5천 원 나누기 600kg 하니까 1025원이 킬로그램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큰 금액을 적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11,040원을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시 문제입니다. 한우 암컷이고 보험 가입 금액은 500만 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출생이 지금 2018년 9월 1일이고 사고 난 거가 2020년 7월 4일 사고 난 걸로 그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우 암컷 전전월 산지 평균은 350kg짜리가 386만 4천 원. 그 앞에 보신 그 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600kg짜리가 601만 5천 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한번 각각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질병으로 폐사를 했습니다. 질병으로 폐사를 하면 폐사를 하게 되면 이걸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잔존물 처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폐사를 하게 되면 처리하는 방법이 메모를 하거나 땅에 묻거나 그 다음에 소각을 하거나 렌더링 처리하는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소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소각장까지 가야 되고 좀 번거로운 것 같고 메모를 보통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고 포크레인으로 덮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포크레인 뭐 몇 시간 그 임료를 이제 그 잔존물 처리 비용으로 지급을 합니다. 근데 뭐 예시 문제로서 100만 원이 들었다고 이렇게 그냥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긴급 도축의 경우에는 그 잔존물 폐사하고 달리 긴급 도축 사유가 있었죠. 그거는 고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축을 해서 고기는 판매를 해서 그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판매를 하면 이용물 처분액이 나오죠. 그러면 그 도축장에서 이제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면 그걸 제시를 해서 그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질병폐사의 경우와 긴급도축의 경우에 각각 한번 그 보험금을 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령을 구해야 되겠죠. 원령은 그 491 출생일로부터 491까지니까 491 마이너스 출생일을 빼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어림 잡아서 2018년 9월 1일에서 2020년 9월 1일이면 2년 24개월이 될 텐데 지금 7월 4일이니까 2달 정도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22개월 3일이 될 겁니다. 뭐 이 양편 넣기냐 한편 넣기냐 이런 논란은 있을 텐데 하여간 22개월 며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월 미만은 버린다고 했으니까 감안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22월령이 됩니다. 이 소는. 자, 그러면 22월령 소면 아까 지금 암컷이니까 암컷은 40개월까지는 그 월령표 표준 발육 표준표를 봤어야죠. 자, 이게 이제 발육 표준표인데요. 22개월령이 보니까 350kg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 체중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 직접 안 달아봐도 350kg 나가는 걸로 합시다.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22월령 한우 암컷 표준 체중인 350kg의 이 목적물의 중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격을 구해야 되겠죠. 이것을 얼마를 쳐줄 것이냐는 이제 가격을 구해야 되니까 킬로그램당 가격을 구해야 됩니다. 킬로그램당 가격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350kg짜리 암컷이냐 수컷이냐 성별 350kg짜리의 전전월 산지 평균 가격으로 해서 그것을 350kg으로 나눈 단위 무게당 가격하고 600kg짜리 공시된 게 있었죠. 그 단위당 가격하고 중에서 큰 거 맥스. 자, 그러면 386만 4천 원을 350kg으로 나누고 1만 5천 원을 600kg으로 나눠서 11,040원하고 1,025원 중에 큰 거를 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1,040원이 되겠네요. 그럼 두 개를 곱하면 보험가액이 됩니다. 자, 22월령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가격. 22월령 체중은 우리가 350kg을 했으니까 350kg 곱하기 11,040원 하면 386만 4천 원이 보험 가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폐사니까 뭐 죽었으니까 이 보험 가액 자체가 전체가 손해액이 됩니다. 그러면 그 손해액이 되고 그럼 질병 폐사에 따른 보험금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잔존물 처리 비용이 100만 원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일단은 두 가지 한도를 따져봤어야죠. 손해액의 10% 이내인지하고 비례보상을 해야 되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그것하고 목적물 손해하고 합했을 때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이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잔존물 처리 비용은 100만 원이 지급됐다고 했는데 손해액의 10%인 38만 6천 원하고 비교해서 작은 것으로 캡을 씌우니까 결국 잔존물 처리 비용은 38만 6,400원만 보상을 해주게 되고요. 일단 비례보상은 없습니다. 왜냐 보험 가액이 380만 원인데 보험 가입 금액은 500만 원을 가입을 했으니까 이건 초과보험이죠. 초과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비례보상을 하지 않고 다만 보험 가액보다 더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500만 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급보험금은 손해액하고 잔존물 처리 비용을 합한 거에서 자기부담금을 빼서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386만 4천 원에 38만 6천 원 400원을 더하고 여기에 자기부담 비율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험금의 20%라고 앞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시가 안 돼 있어도 20%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340만 320원이 최종 질병폐사의 경우에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병폐사는 이런데 그러면 긴급도축 사유가 발생해서 긴급도축을 해서 이용물 처분액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이거보다 적어야 되겠죠. 이용물 처분액은 팔아서 내가 받는 거니까 그만큼은 빼고 보험금에서 보험회사에서 줄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앞에 부분은 뭐 동일히 할 겁니다. 원령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표준 체중으로 해서
체중과 그런 킬로그램당 가격 나오면 보험 가액 구하는 건 질병폐사든 긴급도축이든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긴급도축의 경우에는 잔존물 처리 비용은 발생이 안 되겠죠. 이건 메모를 하거나 소각하거나 렌더링 처리할 때 나오는 거니까요. 대신에 이용물 처분액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급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서 이용물 처분액을 요 보험 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을 뺀 값이 손해액이 됩니다. 손해액이 됩니다. 여기에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을 하면 간단하게 지급보험금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386만 4천 원에 200만 원이 지금 이용물 처분액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도축장 정산서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면은 나오니까 적용을 하고 80% 자기부담 비율 20%를 뺀 80%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149만 1,200원입니다. 자, 그러면 긴급도축을 했을 때는 뭐 적게 받았으니까 손해냐? 그렇진 않죠. 200만 원을 긴급 이용물 처분액으로 받았으니까 총 349만 1,000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지금 질병폐사일 경우에는 340만 원을 받았는데 잔존물 처리 비용 100만 원까지 들여가면서 지금 긴급도축에서는 349만 원을 받았으니까 이쪽이 훨씬 더 이득이죠. 왜냐하면 이용물 처분액을 판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건 예시였기 때문에 200만 원인지 뭐 300만 원인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젖소, 암컷. 젖소 수컷은 유구라고 했죠. 자, 젖소라고 할 때는 이제 암컷을 얘기합니다. 암컷 중에서도 임신한 경험이 있는 암컷을 이게 젖소라고 우리가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젖소 암컷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령 구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원령은 유구든 한우든 젖소든 그 출생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월을 구하고 월 미만은 이제 버려서 원령을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인데 뭐 1월령부터 이제 나오겠죠. 1월령부터 67월령이니까 이건 한 5년 넘게 지금 저거 했네요. 그러니까 5년 넘으면 이제 노산후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요 표를 먼저 보기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농협축산정보센터에 가면 이렇게 젖소의 산지 가격 동향표가 공지가 됩니다. 이 사이트에 가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송아지가 이제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초유대기하고 분유대기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단계, 초임, 만삭, 초산후, 다산후, 노폐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네요. 초유대기는 처음에 젖먹이를 얘기할 거고, 분유대기는 그 이후 뭐 이후를 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정 단계는 이제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다 추정할 수 있겠는데, 수정 단계는 대충 한 12개월 출생한 지 12개월 정도 되면 임신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초임 만삭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인공 수정을 하죠. 그 시암소에서 그 정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인공 수정을 합니다. 그 좋은 종자로 해가지고. 그러면 수정을 해서 초임 만삭이 되면 보통 소는 임신 기간이 10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정도 돼서 임신을 해서 초임 만삭 정도 되면 다시 또 한 1년 정도 됐겠네요. 그러니까 2년 정도 되면 초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낳으면 그런 소는 초산후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젖을 생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년 정도 되면 이제 초산후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를 다산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난 그 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1년 정도가 한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뭐 10개월 임신하고 송아지 낳고 한 2개월 정도 또 이렇게 우유 생산하고 또 임신하고 이제 이런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데요. 4번 정도 그
새끼를 송아지를 낳은 그런 소가 이제 다산우고, 그 이상 되면 이제 노폐우라고 그래서 이게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유가 잘 안 나오고 하니까 그때는 뭐 도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자, 이제 이런 단계별로 그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딱 그 수정 단계에 있는 도달한 소가 이 사고가 났다면 가격이 지금 이 젖소산재 가격 동향이니까 이걸 그냥 갖다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전월 5월달 수정 단계 197만 6천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단계 소가 사고 나면 그냥 197만 6천 원, 그다음에 원령에 따라서 발육 표준표상의 무게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잡한 표가 이게 주어진 걸로 봐서는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심지어는 2019년 4회 시험 문제에 이런 가격을 주고, 아까 그 가격을 주고 5개를 구하라는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전부 수험생들이 소위 말하는 멘붕 상태에 빠진 적이 있는데, 뭐 하여튼 시험에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안 나온다는 보장이 또 없겠죠. 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한번 익히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좀 붉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 표상에 해당되는 그 원령입니다. 즉 2월령에서 7월령까지가 분유대기 암컷 가격이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2월령에서 7월령. 그리고 수정 단계는 13월령에서 18월령까지가 수정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원령이 있으면 그냥 수정 단계 가격 갖다 쓰면 됩니다. 자, 이 소는 그럼 197만 6천 원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8월령에서 12월령에 사고가 났을 때 얼마로 할 거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자, 24개월에서 31월령은 초산후 가격을 갖다 쓰고요. 40월령에서 55월령은 다산후 가격입니다. 이 4번 정도 새끼를 낳은 걸로. 그 다음에 67월령 이상은 노산후 가격으로 적용을 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이제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선형 보관법 뭐 이런 그 용어를 쓰는데요.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사이에 있으면, 자, 양쪽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거를 가중치를 둬서 구하자, 뭐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8월령에서 12월령인데 이 사이에 있는 가격은 분유대기 암컷 위에 분유대기 암컷과 아래 수정 단계 가격 그 사이에 있는 걸로 우리가 상정하면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A, 즉 분유대기 암컷 가격에다가 B-A, 자, 수정 단계 가격과 분유대기 암컷 가격의 차이, 그 차이를 가지고 6으로 나눴습니다. 6은 그 8월령에서 12월령까지, 그러니까 그 분유대기하고 수정 단계 사이가 간격이 6개월입니다. 7월에서 13월이 6개월이죠. 6개월로 나누면 한 달마다의 가격이 나오겠죠. 자, 그 가격에다가 7월령부터 해서 몇 월령 지나서 사고가 났느냐. 만약에 8월 달에 사고 났으면 한 칸만 가중치를 두면 되겠죠. 8월에 사고 났으면 8-7 해서 1. 그 6개로 나눈 것 중에 한 칸만 가중을 해서 분유대기 암컷 가격에다가 더해주면 합리적인 가격 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선형 보관법이 됩니다. 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32월령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31월령 가격에다가 40월령 가격과 31월령의 차이를, 그 31월에서 40월령의 9개월 차이 나죠. 그 9개월로 나눠서 한 달에 얼마씩 차이 나는지 한 다음에 31월령에서 얼마나 떨어져서 사고가 났나, 한 달밖에 차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1을 곱해서 그 31월령 가격에다 더하면 32월령에 사고 난 소의 가격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구하는 게 이 표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해는 하셨겠죠? 근데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참 이게 난감합니다, 이게. 1월, 2월, 7월, 13, 18 이거를 다 외워야 된다고 하니 참 난감하긴 한데요. 제가 그냥 요령을 뭐 요령 아닌 요령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 5개만 외우면 되는데요. 자, 2월에서 13월까지가 차이가 10일이 되죠. 13에서 2를 빼면 10일. 그 다음 단계, 수정 단계 초산으로 넘어가는 게 24에서 13을 빼면 역시 10일이 됩니다. 그리고 24에서 40개월로 넘어가는데 16이 되고요. 40에서 67로 넘어가는데 27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 3개만 외우면 되죠. 11, 16, 27. 자, 그러면 오른쪽엔 또 어떻게 되나 보죠. 7월에서 18월령으로 가는데 11일이 됩니다. 차이가. 18에서 31일로 가는데 13이 되고 31에서 55로 가는데 24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3개인데 11이 겹치니까 결국 숫자 5개만 외우면 자, 요 표를 금방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 이 문제 나왔다 그러면 자, 이 테이블을 빨리 숫자 5개만 외우고 있다가 테이블 만들고 자, 여기에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요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예시 문제가 아니라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거든요. 자, 요 젖소산지 가격동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전월 가격이 나와 있고 전월 가격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7월 현재라면 6월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초유대기, 분유대기, 암컷, 수컷으로 나와 있고요. 젖소 수컷은 사실은 유구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할 일은 없겠죠. 자, 분유대기, 암컷, 수컷 이거 수정 단계에서 그 초임 만삭, 초산호, 다산호, 노폐호가 있는데 우리는 초임 만삭 가격은 우리가 참조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단계하고 초산호, 다산호, 노폐호 이렇게 가격을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표를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 기출 문제입니다. 분유대기 젖소 암컷으로 100만 원, 젖소 암컷 가격이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수정 단계가 300만 원, 초산호 350, 다산호 480, 노산호 300만 원으로 가격이 산지 평균 이렇게 나왔다. 이때 월령 2개월령이 질병사고로 폐사했다. 이 보험 가액이 얼마냐? 보험 가액을 구하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일단 분유대기 암컷은 지금 여기 보시면 1월령은 분유대기 암컷 가격의 50%였고 2월령에서 7월령은 분유대기 암컷 가격이었고 그러니까 송아지 가격이죠. 그리고 질병사고만 이제 2월령까지 50%였으니까 지금 2월령이 질병으로 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유대기 암컷 가격의 반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분유대기 암컷이 지금 1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2로 나누면 50만 원이 보험 가액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월령 11개월 대사성 질병으로 폐사했다. 자, 2개월이 넘어서 질병으로 폐사하면 뭐 그다음엔 2분의 1 이거 이제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러면 11개월령인데 11개월령은 지금 그 수정 단계하고 분유대기하고 수정 단계 그 사이에 있었죠. 그러니까 수정 단계 분유대기 암컷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분유대기하고 수정 단계 가격 차이를 6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7월부터 시작해서 4월령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걸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유대기 암컷이 지금 100만 원이었고 수정 단계가 300만 원이니까 300 마이너스 100, 200을 6으로 나눠서 대충 한 30 얼마 되겠네요. 6, 38이니까. 그런데 지금 11월 달에 사고 났으니까 7월부터 하면 4개월 떨어져서 났으니까 그거에 4를 곱해서 대충 한 4, 30, 100 얼마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 더하면 233만 원이 그 지금 11월령에 질병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난 그 소의 보험 가액이 되겠습니다. 자, 3번.
20개월령의 유량 감소로 긴급 도축을 했습니다. 긴급 도축을 하면 보험가액 구하는 건 똑같고 다만 이용물 처분액이 나온다는 것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질병으로 폐사했을 때는 가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잔존물 처리 비용이 발생하지만 긴급 도축을 하게 되면 이용물 처분액이 나온다. 이 점만 달라집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보험가액까지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그런 걸 적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제 그렇게 나오겠죠. 그런 걸 다 적용해서 계산을 해라. 자, 일단 지금 20개월이니까 이것은 그 18개월, 7, 18 이렇게 나갔었죠. 10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으니까 수정 단계하고 초산후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단계 가격을 기초로 해서 수정 단계와 초산후 사이에 그 차이를 6으로 나눠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18개월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20-18을 들어가면 되겠네요. 300 더하기 350 마이너스 300을 6으로 나눠서 이것을 20-4고 난 게 지금 20개월짜리니까 20-18개월 해서 이걸 더해가지고 구하면 300만 원보다 16만 원이 더 올라간 316만 원이 이 단계 20개월의 유량감소 긴급도축의 보험 가액이 되겠습니다. 자, 초산후의 경우입니다. 초산후,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의 경우에 35개월 급성 고창증으로 폐사했다. 급성 고창증은 질병이긴 하지만 사고사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35개월이니까 31개월이 또 하나의 기준이니까 이건 초산후하고 다산후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산후 가격을 기초로 해서 다산후에서 초산을 뺀 가격을 9개월로 나눠서 지금 사고 원령이 지금 35개월이니까 31개월까지 4개월 경과했네요. 그러니까 4를 곱해서 구해주면 가격이 되겠습니다. 350 더하기 480만 350을 9로 나누고 35에서 32를 빼서 구하게 되면 407만 원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60개월령 사지굴절 폐사입니다. 이거는 67개월이 넘으면 노산후였는데 이거는 60개월령이니까 다산후하고 노산후 사이네요. 마찬가지 유효령으로 다산후, 노산후, 다산후를 해서 하면 사실은 다산후 가격이 좀 떨어집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다산후로 가면 30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이 초임 만삭 때가 초산후 때가 가장 비싸고요. 399만 원이었는데 다산후로 가니까 300만 원, 그 다음에 노폐호로 가니까 140만 원밖에 안 주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을 하면 사실은 480만 원에서 이게 그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여기도 이제 300만 원으로 제시를 했네요. 300만 원에 480을 12개월로 나누고 지금 5개월 떨어져 있으니까 5를 곱해서 구하면 405만 원으로 가격이 좀 떨어진 거죠. 480만 원, 300만 원 그 사이의 가격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젖속의 선형보관법을 이용한 보험 가액 구하는 그런 산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구 마지막으로 3개 중에 지금 한우 받고 젖수 받고 이제 유구의 경우에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령 구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출생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만으로 계산하고 월 미만 일수는 무시합니다. 1개월 미만일 경우는 1개월로 봐줍니다. 그리고 1월령 가액하고 2월령 가액이 있는데 1월령은 분유대기 젖소 수컷 가격 아까 그 표가 있었죠. 이 표네요. 여기에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분유대기 젖소 수컷 가격이 있었죠. 자, 이 가격을 적용하면 되겠네요. 자, 전전월 전국 산지평균 분유대기 젖소 수컷 가격의 50%를 잡아주면 됩니다. 1월분은 1월령은. 자, 2월령은 마찬가지 전국 산지평균 분유대기 젖소 수컷 가격에 그대로 송아지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데 다만 질병의 경우엔 2월령까지 50%를 적용을 합니다. 1월령은 면책이죠. 신규 가입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면 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령까지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월령을 넘는 N월령 가격, 뭐 3월령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 한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발육표준표상에 그 해당 월령표를 찾아서 무게를 정하고
그 다음에 킬로그램당 가격을 정하면 되는데, 이제 킬로그램당 가격이 조금 산정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일단 N월령 체중은 이 표를 다시 한번 보면 유구의 경우에 따로 있습니다. 이제 한우 수컷, 가운데 한우 암컷, 유구는 25월령까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구는 젖소 수컷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젖소 수컷이니까 수컷표하고 같은 겁니다. 한우의 경우에 수컷표가 25개월령 있었죠. 근데 이제 젖소 수컷 25월령인데 600kg이 표준 중량으로 나와 있네요. 그 한우의 경우에는 한우 수컷의 경우에는 655kg까지 나와 있었는데 한 50kg이 아마 젖소가 무게가 좀 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구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하고요. 그러면 체중도 산정을 했고 킬로그램당 가격만 이제 우리가 산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체중은 25개월 넘으면 무조건 600kg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되는 월령의 체중을 하고, 킬로그램당 가격은 전전월 전국 도매 시장의 지육 평균 가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한자 어려운 한자 나왔네요. 또 지육이 뭐냐면 이게 지자가 기름이란 뜻이고 육이 고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육 평균 가격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고기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그 원래 무게는 전체 무게는 그냥 잡기 전에 무게겠죠. 근데 거기서 머리, 그다음에 다리, 내장 이걸 드러내면 그게 지육 무게가 됩니다. 지육률을 이제 58%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 그 살아있는 생체 무게의 58%가 머리, 뭐 다리, 뭐 꼬리도 드러내겠죠. 꼬리, 뭐 그다음에 내장을 드러낸 무게가 58%가 돼서 이제 58% 지육률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전전월 전국 도매시장 지육 평균 가격이 또 있어야 되겠네요. 원래는 아까 같은 그런 지육 평균 가격이 아니고 그냥 소 가격이 공시가 돼 있으면 그 가격을 쓰면 되는데 아마 그 가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이 없을 때는 이 전국 도매시장의 지육 평균 가격을 쓰고 여기에 지육률을 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지 또 봤습니다. 봤더니 역시 농협축산정보센터에 소 전국 도매 가격이라고 해서 이런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한우 가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우 뭐 이렇게 좀 발음도 어려운 말을 썼네요. 그냥 젖소 하면 될 텐데 젖소 가격도 있고요. 유구 가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가격도 있고 한우 암소 가격, 한우 수소 가격, 한우 거세소 가격도 한우의 경우에는 이렇게 또 암수, 거세소 이렇게 나누어서 가격이 또 따로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5월에 유구 평균 가격이 1,601원으로 지금 5월 거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 지금 7월이라면 전전월인 5월 가격을 쓰면 되겠죠. 자, 다시 돌아가세요. 1,601원.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유구의 경우에, 즉 젖소 수컷의 경우에 월령을 구하고 1월령의 경우에는 전국 산지평균 분유대기 젖소 수컷 가격의 반을 해주고 2월령은 분유대기 젖소 가격 그대로 해주되 질병으로 죽었으면 역시 2분의 1을 해주고 3월령부터는 발육표준표상의 N월령 체중을 기준으로 하되 만약 25개월 넘었으면 600kg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킬로그램당 가격은 전전월의 전국 도매시장 지육 가격, 지육 평균 가격의 지육률 58%를 곱해서 구한다. 그게 보험 가액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N월령 가액이 그렇게 구한 것이 만약에 분유대기 젖소 수컷 가격보다도 낮은 경우가 낮더라 그러면 분유대기 그러니까 송아지 가격으로 해줘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송아지 가격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까 싶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소 가격이 만약에 올라간다고 예측이 되면 송아지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는 수가 있습니다. 아마 혹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송아지 가격이 어른 소보다도 비싸졌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비싼 거 송아지 가격으로 쳐줘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또 예시 문제를 잊어먹기 전에 하나 또 풀고 가겠습니다. 젖소 수컷이고, 그러니까 젖소 수컷 뭐 유구죠. 급성 고창증으로 폐사를 했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은 500만 원에 가입을 했고, 자기 부담 비율은 20%, 잔존물 처리 비용이 25만 원이 나왔습니다. 폐사를 했으니까 이제 그 처리를 했겠죠. 사고 당시 27개월령, 이거는 25개월이 넘으니까 600kg이겠구나. 그러니까 발육 표준표를 보나 마나 600kg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전월 전국 도매시장 지육 평균 가격이 1,601원이다. 아까 본 거 그대로네요. 1,601원이 평균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험 가액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육 표준표 그래도 한번 보죠. 자, 25개월령 600이고 그 밑에는 없으니까 27개월령 사고 났으니까 이것은 600kg을 중량으로 무게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가액은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가격이니까 600kg에 1,601원을 곱하고 여기에 58kg을 곱하면 보험 가액이 되겠습니다. 58kg은 그 지육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체에서 지육이 나오는 비율. 구해보니까 368만여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보험 가입 금액보다는 작으니까 뭐 비례 보상이나 이런 거는 고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잔존물 처리 비용을 구할 차례입니다. 잔존물 처리 비용은 지금 25만 원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25만 원과 10% 손해액의 10%를 중에 작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25만 원이 다 인정이 되겠습니다. 360만 원의 10%면 36만 원이니까요. 자, 잔존물 처리 비용은 두 가지 한도를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손해액의 10%인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한 잔존물 처리 비용과 그 목적물 보험금을 합계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험 가입 금액이 넉넉하니까 그건 뭐 체크를 안 해도 당연히 그 한도 이내겠네요. 그러면 지급 보험금은 자, 보험 가입 가액에다가 잔존물 처리 비용을 더해서 1만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뺀 걸 곱해주면 됩니다. 이 보험 가액을 직접 더해주는 건 보험 가액이 즉 손해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저 자리가 이제 손해액이죠. 손해액 더하기 잔존물 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넣으면 368만여 원에다가 25만 원을 더 합산하고 1만에서 20%를 곱해주면 315만 1,318원 끝점까지 그렇게 나오네요. 자, 이게 지급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한우의 그러니까 소의 한우, 젖소 수컷인 유구의 보험 가액을 구하고 보험금 구하는 방식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유량 검정 젖소 하나를 더 보고 가겠습니다. 유량 검정 젖소는 그 젖소 가운데서 유량이 잘 나와서 인정을 받은 것, 검정이 된 그런 젖소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4회인가 3회 시험에 기출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검정농가 젖소 중 유량이 우수해서 상품성이 높은 젖소 이렇게 되고요. 시가에 관계없이 협정보험가액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상 농가는 농가 직전월에 농가 기준 직전월에 305일 평균 유량이 10,000kg 이상이고, 그러니까 1년에 10,000kg, 10톤 정도 생산하고 평균 체세포 수가 30만 마리 이하를 충족하는 농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축산 농가 전체로 산정했을 때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대상 농가는 가입 적격이 되고 그 중에서 그러면 이제 소를 선정을 합니다. 최근 산차, 그러니까 그 산차는 새끼를 낳은 횟수를 얘기합니다. 305일 유량이 11톤 이상이고 체세포수 20만 마리 이하인 젖소를 대상 젖소를 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세포는 이게 이제 염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우유 위에 섞여 나오는
그런 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름이나 이런 건데 이게 적게 나올수록 좋다고 하는데 평균 그냥 일반적으로 23만 마리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게 20만 마리면 좀 적게 나오는 거죠. 가입 연령은 24개월 미만이나 2년 156개월 이상은 가입이 안 되고요. 24개월에 7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는 300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노산으로 가면 가격이 떨어졌죠. 자, 그러면 이것을 긴급 도축을 했다고 질병폐사했을 때 보험금을 구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협정보험가액, 즉 기평가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본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협정보험가액이 보험가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가액 우리가 여기 이제 보험가액 금액 500만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500만 원 하면 됩니다. 거기서 이용물 처분액이 있으면 긴급도축에서 200만 원 나왔다. 그럼 빼줘서 자기 부담 비율만 적용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500 마이너스 200 해서 80%라니까 240만 원이 지급보험금이 되겠고요. 질병폐사의 경우에는 이제 매몰 비용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뭐 일부 보험이니 이런 것도 없겠죠. 이미 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기평가 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과 잔존물 처리 비용을 더하고 역시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을 해서 하면 416만 원이 질병폐사 지급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긴급도축을 해서 200만 원 받았으니까 440만 원을 받았으니까 보험보다는 이제 조금 유리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가축을 두 편에 걸쳐서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만 다뤘는데 다른 품종은 축종은 다루질 않았는데 큰 범위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하시는데 아마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손해평가사 이호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